전반전 2골을 실점한 이후 후반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해나가며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이 터지지 않던 시점. 결국 한국의 답답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는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의 활용도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스만호는 결국 최후의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이 끝난 후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지만 요르단은 한국을 상대로 맞춤형 전술을 완벽하게 짜고 나왔고, 이렇다 할 전술적 특징 없이 선수들의 위치만 지정해주고 자율적 플레이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일부 선수들의 극심한 경기력 저하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팀의 훈련장에는 또다시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리며 아시안컵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훈련장을 찾은 기자들의 두 눈을 놀라게 한 장면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황희찬 선수가 드디어 훈련에 복귀하며 처음으로 단체 훈련을 소화한 것입니다. 16강전 출전은 확실시되는 상황.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출전에 컨디션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참고로 이번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11골을 폭격하고 있는 울버햄튼의 에이스 황희찬 선수는 최근 진행한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클럽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입 갈증을 결국 황희찬 선수로 풀 것으로 보인다는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황희찬 선수의 복귀와 함께 대한민국 공격진에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경기 최악의 골결정력을 선보인 조규성 선수와 아직까지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현규 선수 대신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 전술 그대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일명 손톱 출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의 돌파는 요르단의 집중 수비에 고전하며 한국에게 창의성을 더해주지 못한 시점. 손흥민의 선택은 자신을 희생하며 왼쪽 라인까지 극단적으로 공간을 벌리며 수비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이날 경기장 위에 있던 선수 중 두 번째로 많은 거리를 이동한 손흥민은 월등한 활동량으로 요르단의 역습 찬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한 한국의 공격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쏠리는 집중 견제에 서령우와 정우영에게 영리하게 패스를 넣어주며 요르단 수비를 흔들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노력은 후반 45분이 지난 시점 황인범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했고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한국을 참사에서 구해냈다. 한국에는 결국 부동의 에이스 손흥민이 있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한국 축구의 16강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 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 이어 2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요르단과 2차전에서 2대2로 비기면서 1승 1무 승점 4점을 기록, 요르단 승점 4점을과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2위인데요. 1위로 통과하면 D조 2위가 유력한 일본과 16강 대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6강에서 F조 1위를 상대하는데 F조에선 2승 승점 6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위를 지킬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비록 일본이 지난 이라크전에서 허무한 패배를 당하였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까다로운 상대임은 확실한데요. 1위로 진출해 16강에서 일본을 꺾는다고 해도 8강에서는 또다시 악연이 깊은 이란을 만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2위로 오를 경우 16강에서는 사우디를, 8강에서는 호주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2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후 경기 일정은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역대 최강의 스쿼드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무색무취한 전술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베스트에 꼽혀도 손색 없는 선수들로, 그것도 아시안컵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어야 하는 현실의 가장 큰 원인은 감독의 무색무취한 전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조규성 선수 대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리고 대표팀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몰렸다고 평가받는 이선 라인을 다양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전문가들은 언급했는데요. 특히 단판 토너먼트로 펼쳐지는 16강부터는 수비의 안정감을 위해 반드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개인 능력이 뛰어나 소수의 인원이 부분 전술로 상대팀의 수비를 초토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에서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최전방 공격수로 훈련하며 토트넘에서의 압도적인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재능과 노력이 더해져서 완성된 선수이다. 그런 그에게 세계 최고의 무대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풍부한 경험은 아시아 선수 누구도 얻어내지 못한 성과이다.
그런 그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멤버와 상대팀들의 전력을 보았을 때도 지극히 당연한 선택으로 상대팀들이 한국의 원톱으로 조규성 오현규를 두려워할지 아니면 손흥민을 두려워할지만 보아도 정답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